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테마주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0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은 1,00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확인하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어제의 약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테슬라와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1%대 급락을 보이면서 기술주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또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발표됐죠. 전년 동기 대비 9.6% 상승하며 전망치였던 9.2%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플레 우려에 더해서 현재 진행 중인 FOMC 회의에서 조기 긴축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WHO에서는 오미크론이 어떤 변종보다 빠르게 확산된다며 의료 시스템이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다시 한번 불안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3% 떨어지면서 전일보다 9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3.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1,000선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로도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오미크론에 대한 변동성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FOMC 회의 중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심리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0.53% 정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FOMC나 이런 쪽에서 눈치 보기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도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반등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주 요인 중에 하나는 수급의 좀 개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매수세가 좀 견조하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선물까지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어제 이제 선물에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부로 이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디램 쪽에 있어 또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램 쪽의 가격이 내년 1분기 때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좀 놓고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시대대를 좀 넘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1선 자리대나 2,960포인트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3,050포인트 자리대가 여전히 좀 저항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3,1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자리대까지는 아직까지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측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확인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매수를 할 때는 내년도 시장의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에 성장을 하는 종목군들이나 혹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정시에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월봉상에 보게 되면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격을 좁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매물, 이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21선을 다시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여기에서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980포인트대 언저리 그 자리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드를 좀 보게 되면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처음에는 큰 증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모더나 쪽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위협적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했었고요. WHO 같은 경우도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시덴이라든가 아니면 SD바이오센서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시젠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반등이고 과정이고, 추세를 좀 전환시키긴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역시 박스 번역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를 좀 서서히 돌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좀 상장을 했죠. 그러면 1월 달에 보유예수 물량이 출회가 됩니다. 6개월 차에 있는 그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장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 번역에서 좀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이 체감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늘장에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배터리 가격이 10년 만에 첫 인상을 좀 했습니다. 호황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가격까지도 좀 인상을 하게 되면 전기차 쪽에 있어서 좀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을 좀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 쪽을 보게 되면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박스 번역입니다. 박스 번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대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많이 눌리게 된다라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60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외바닥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좀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보는 전략,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분할의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한 차례 저점을 좀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관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LNF 같은 경우도 일단은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주는 율촌화학입니다. 농심이 최대 주주로 좀 있죠. 농심홀딩스가. 최근에 농심의 주가가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율촌화학도 따라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전고점 박스권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조정을 좀 받아주는 12만 원 정도대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5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아이젠이 mRNA 원료만 공급을 받는다면 2주 내에 오미크론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LG에서는 이 구본준 LX 홀딩스 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을 한 절반 정도를 블록딜로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LG에 대한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전망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오늘도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1.35%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12,0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결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은 두 종목이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76,600원, SK하이닉스는 12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합니다. 어제 삼성 SDI가 좀 2차전지 소보장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어제분의 상승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1.18% 떨어지면서 67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0.8%대 하락 보이고 있고 LG화학이 0.5%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좀 약세 보이고 있는데 기아가 84,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예상 체결가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였는데 현재 0.19% 떨어지면서 딱 1,000포인트 가까스로 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4%대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2,973포인트까지 지금은 실시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시장 탄력 없이 좀 지수 계속 하락하는 모습, 코스닥도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물 좀 받쳐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어제 3%대 하락했던 펄어비스, 오늘은 0.08%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전일 대비 1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37%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각각 1%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아직까지 주가 움직임 없는 보합권, HLB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위메이드와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모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 셀트리온 제약 각각 0.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현재 8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김범준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도 아이진부터 매드팩토까지 임상 시험에 대한 호재 소식이 있다 하면 이 시세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도 시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초반부터 일동제약이 강세인데요. 먼저 일동제약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동제약은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그다음에 이제 특수 영양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 그다음에 가로나민류, 타이미온, 후르마린 등의 기존 주요 의약품의 국내 매출을 유지, 그다음에 확장함과 동시에 향후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일본 수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저점에서 고점까지는 거의 한 170% 정도 상승을 했고, 고점에서는 이제 최근 저점까지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가 최근 상승세에 힘입어서 100% 넘게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은 2020년 3월에서 11월,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대략 1년 정도는 이제 하락을 했고, 다시 100% 이상 올리는데 2개월 정도 걸린 그런 다이나믹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7월 7일에 그 연구소장이 한 행사에서 임상 타임라인을 밝힌 뒤에 상한가를 기록한 일동제약은 그 상한가 이외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에 나선 그 코로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것인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자가 좀 발생을 또 하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또 다시 한번 커지면서 그 치료제 관련주 이런 곳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동제약이 지난달 그 17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2-3상을 승인을 받고 빠르게 임상에 나선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내년 초까지 국내 임상을 마치고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인 상황인데, 매매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죠. 1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 전고점을 좀 탈환을 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 1,000원 정도 오르면은 역사적 고점인데, 오늘 뭐 1,000원 이미 올라와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나올 2-3상이 미끄러진다면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할지는 사실 감이 오진 않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추격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손절가를 정해놓고 지키는 매매를 하시길 또 바라고, 웬만하면 보유자의 영역이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BL바이오입니다. ABL바이오는 이제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그 항체 치료제를 연구, 그다음에 개발하고 기술 이전 등에 통한 그 사업화를 이제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저점에서 220% 정도 올라왔고, 고점에서 이것도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가 강한 지지선을 받쳐준 상태에서 등락폭이 좀 있는 모습인데, 안정박스권이라 보기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위아래로 거의 30에서 한 35%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도 장중에 11% 정도 상승을 했고, 종가로는 8.94% 받쳐서 23,750원에 마감을 했는데, ABL바이오가 그 미국 애틀랜타에서 그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그 미국 혈액암 학회를 통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그 신약 후보 물질의 그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냈죠.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제 체외 실험에서 백혈병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3D3 타겟 이중항체 기존의 결과임을 증명을 했고, 경쟁사 후보 물질 대비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고령층에서 급격하게 발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 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치명적이고 또 흔한 유형이라서, 사실 이런 이 급성 백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그 수요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될 수 있다면 많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또 줄 수 있고,
또 회사는 컨더 점프가 가능한 단계에 들어서는 상황이라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는 없고요. 못해도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는 매매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좀 일단 너무 큰 틀에 묶여 있죠. 네, 너무 큰 틀에 묶여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합병 이야기나 뭐 레키로나 이야기,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삼형제 공매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독립 매출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상당한 호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고, 일단 주가도 보게 되면 최근에 그 한 번 더 무너진 주가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15만 원대를 하려고 해도 30% 정도는 상승을 해야 이전 바닥 박스권에서 돌입이 가능한 부분인데,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전망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아까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셀트리온은 너무 틀에 묶여 있어가지고 사실 하나씩 해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 좀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은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근데 물론 이제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지금 당장의 메리트를 물어본다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셀트의 전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당장만큼은 그래도 좀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부분이 조금 강해서, 어쨌거나 굳이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섹터로 넘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뭐 합병의 이슈가 좀 풀린다든지 아니면 레키로나가 확실하게 좀 풀려준다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때 차라리 그때 들어가도 오히려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사실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준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2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GH 신소재입니다. 음압병실 관련 종목이고요. GH 신소재 자체는 자동차 내장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 음압병실 관련주인 원방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 후반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음압병실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GH 신소재도 14%대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일봉으로 한번 보시죠. 네, GH 신소재는 꾸준히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12월 9일 날 장대 양봉 이후로 계속해서 5일선을 가파르게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1,600원까지 터치했었고, 지금도 그 부근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NFT로 이제는 부동산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 벤처부가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부산 지역에서 한정돼서 일단은 실증을 하는 거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발행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개인 간의 매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토지신탁이 2022년에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 미래전략 TF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미래전략 TF팀이 앞으로 블록체인, NFT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이 신기술 시장의 진출을 담당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4.5% 급등 중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으로 봤을 때 한국토지신탁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1월 중반 2,365원이었던 종목이 거의 3,000원까지 좀 도달하는 모습이고 오늘 3,080원 터치하고 지금 아직까지 양봉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5일선 유지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삼형엠텍입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진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상청이 전일 오후 5시 17분쯤에 제주도 서귀포시의 서남서쪽에서 규모는 4.9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형엠텍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 재진 댐퍼 그리고 탄성 받침 등 금속 조립 구조재를 만드는 업체고요. 관련 종목으로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삼형엠텍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12월 2일 동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지진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현재는 은봉 전환했고요. 오늘 5,460원대 최고 터치했으나 현재는 한 390원 정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특징주를 살펴보고 돌아오는 동안 코스피 시작이 반등에 시도했다가 좀 코스닥이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계속 좀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해서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일단은 전일자 이제 미국 증시가 미국 연준에 대한 기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은행주, 그리고 백신주, 암호화폐 관련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중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넘게 급락을 보이다가 일봉상 이제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윗꼬리가 아니라 밑에 꼬리,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양봉권의 캔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불행 중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꽉 찬 은봉권의 캔들을 만들면서 이제 직전에 일봉상 추세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낸 모습이 그럼에도 낙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운봉상으로는 그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형태로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시간에는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6일 목요일 새벽 시간까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즉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증시 방향성이 이제 결정되기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이슈와 테마로 급등락을 보이는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수급과 투기성 자금들이 몰리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진 발생돼가지고 갑자기 지진 관련주들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확진자 전일자 7,000명 후반대 신규 확진자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 때문에 또다시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 시초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테마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오후장까지 슈팅자리 만든 종목들 중에서 수급 강하게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진입 있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수요일 종가 기준 혹은 오후장 기준 대시세 초입의 슈팅자리 만든 종목들은 내일의 분 시간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일단은 짧게는 148,000원, 길게는 138,000원 구간을 이탈한다면 저는 매도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NFT 그리고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이제 하반기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일단 게임을 기존에 과금이 아니라 돈을 버는 P2E에 대한 그런 포부까지 밝히면서 작년 이제 주가가 6,8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11월 20일 24만 원까지 거의 3,500% 정도의 대시세를 분출한 좀 과거력이 있는데, 자, 주가가 3,500% 폭등한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악재로 사료가 됩니다. 자, 영원히 올라가는 테마와 종목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없는 우리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P2E,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이슈들만 가지고 이미 3,500% 대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현재가 16만 원 지나고 있는데요. 14만 8천 원, 13만 8천 원 구간, 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좀 반등 노려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고, 이탈한다면 저는 비중 조절, 노스컷 대응 진행하시는 거 공고드리겠습니다. 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1차 목표가 18만 원, 2차 목표가 20만 원 플러스 구간까지 목표로 보유 중인 비중들 가능한 다수 비중 청산 기회 노려보시는 거 공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보유자분들은 이런 이미 3,500% 폭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거나 대신에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선별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조준하시는 거 공고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LS 네트워크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2,300억대 되는 종합 상품 도매업체입니다. 동사의 자산은 1조 약 3천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 7,500억을 제외한 자본 총계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5,4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가 5,400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매수 시그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기업 청산가치 대비 현재의 시총과 주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시그널의 근거는 동사의 구자용 대표이사님과 이행일 감사위원님이 우리 각각 중앙대 출신이라서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 중앙대 출신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좀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6,290원 6월달 고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2,600원, 2,970원까지 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55% 이상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이제 막 우리 지지난주 지수 빠지면서 2,600원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분봉상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단기 저점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즉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는 12월 1일 지수 지지난주에 크게 조정받았을 때 그때 만들었던 저가 2,600원 구간 손절 잡고 현재가 혹은 현재가 부근 밑으로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을 공략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LS 네트워크스가 지지난주 12월 1일 과매도 구간까지 박앤 세일을 진행했고, 그 영역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봉선 추세 하단에서 차기 대선전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건 저평가 종목으로 인식이 돼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건 저는 좀 큰 기회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매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인데요. 정말 이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기존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사태까지 갔습니다. 자, 미국 지금 전역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 도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나타나게 됐고, 지금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 도산하게 돼버리면 그 회사들에게 대출을 끌어다가 우리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그들의 이제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발하게 되고, 이가 이제 작년에 글로벌 증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런 우려로 좀 폭락의 사유로, 폭락의 이유로 좀 작용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그러한 셰일가스 업체들이나 부실 기업들에 대한 부채를 국채로 전부 다 상환을 해줬고요.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지면서 셰일가스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지금은 국제유가 선물 사상 초유 마이너스 유가에서, 그리고 $10 후반, $20 후반에서 최근 $80까지 올라오고 지금은 한 $70 수준까지 국제유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국제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고유가 국면이 될수록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떨어질수록 국제유가가 저렴하면 사실 저렴한 석유나 그런 화석 원료를 쓰지 굳이 그런 생산 단가가 비싼 풍력 에너지라던가 태양광 에너지라던가 셰일가스 에너지라던가 이러한 업체들의 그런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가 그럼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CS윈드 작년에 우리 국제유가 마이너스 4패까지 초래했을 때 우리 7,700원까지 빠졌고 다시 국제유가 80달러, 60달러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10만 8천원까지 거의 1,500% 지금 폭등한 상황입니다. 저는 CS윈드 관망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본 종목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저는 현재가 59,8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52,000원과 54,000원 구간 이탈지 좀 청산 관점에서의 매도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종목의 시가총액은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 풍력, 타워 제조업체로서 2021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은 약 1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약 1천억 정도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자, 2024년도까지 매출은 2조 3천억으로 이제 올해 기준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024년도 기준 2,400억 정도, 2,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올해 영업이익 기준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풍력 관련된 그런 실적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장밋빛 전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작년 코로나 폭락장 7,000원에서 10만 8천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주가가 좀 선반영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봉상 이제 고가 영역대에서 이제 박스권 구간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므로 현재 구간은 신규 매수자분들 관점에서는 좀 관망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기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는 52만 원, 54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추가 조정이 예상되는 기술적 구간이므로 저는 관망의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52만 원 정당하겠습니다. 52,000원, 54,000원 구간을 이탈한다면 저는 그게 이제 좀 사고가 나는 것이다. 지켜줘야 될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추가 낙폭을 확대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즉 이제 사고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매도 시그널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매도 시그널이고요. 52,000원, 54,000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 즉 주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빠지니까 저가 매수가 아니라 고가에서 빠지는 거니까 저는 이제 매도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반등 시 만약에 이제 52,000원과 54,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단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67,000원과 72,000원 구간까지 목표로 삼고 철저하게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서 비중 줄여나가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청산된 이제 비중은 CS 윈드 종목만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2,5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첫 번째 바닥이거나 두 번째 대치대 초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 위치한 종목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행복의 타이밍, 수익 실현의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요일도 좀 행복하게 거래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오늘 남겨드린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매수 시그널로 남겨드린 종목은 LS 네트워크고, 매도 시그널 남겨드린 종목은 위메이드, 그리고 관망의 의견과 그리고 조건부 매도 시그널을 남겨드린 종목은 CS 윈드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매수하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좀 조심해야 될 종목도 짚어주셨는데요. 위메이드는 매도 사인, LX 네트워크스는 매수, 그리고 CS 윈드는 조건부 매도 사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시장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0.1% 상승하면서 1,003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 시장도 지금 가파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됐는데 지금 금융투자의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 기관 빨간불 들어왔고, 지금 딱 원달러 환율이 우리 김성현 전문위원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1,185원 20전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 오늘 좀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매수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반등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달러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이긴 합니다. 1185원선 기준에서의 어떤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여부에 이제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어떤 대형주들이 계속 이제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이 빠질 때에는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갈 때에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동반적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기준 같은 경우는 코스닥 1000포인트 선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50포인트 선에서의 어떤 지지력이 테스트 받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의 의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을 이 상단 구간에서 좀 잡아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크게 걱정 마시고 방향성은 상방이고 FOMC 같은 경우도 이제 관망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긴 했지만은 FOMC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선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경계감 해소로 해서 주가들이 다 올라갈 것이다. 시장은 상방 흐름 타봐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다뤘었던 종목이죠. 상장 이후에 이제 24만 원 선을 향해 갈 때 너무 고가에서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제가 19만 5천 원 선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괜찮다라고 해서 매매 시그널에서 한번 살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간편 결제를 도입한 회사가 카카오페이고요. 결제 서비스, 금융 서비스, 뭐 기타 서비스 등의 어떤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2월 달 기준에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죠.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밸류로는 그때 당시 현 주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22년도 기준에서 퍼는 700배가 넘고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여기다가 뭐 올해 기준에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금리 또는 한도 어떤 이런 부분들의 규제로 해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들의 어떤 매출 부진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증가 등으로 영업 적자가 나타났다라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분기 역시나 이제 뭐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 주식 보상 비용 등의 증가로 영업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우려가 이제 경영진들의 어떤 배신으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자 기준으로 이제 카카오페이 어떤 상장 앞두고 뭐 2대 주주의 이제 뭐 알리페이 오버행 이슈들이 쏟아질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 과잉 물량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당시 이제 뭐 유영진 대표가 이렇게 답했었던 말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단기적 매각 의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복병 자체는 유 대표 본인들의 물량이었습니다. 14일 기준으로 이제 뭐 유 대표 같은 경우는 자사주 23만 주를 주당 20만 원에 팔아치웠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고 총 469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상황입니다. 뭐 이외에도 각 부문의 어떤 총괄을 맡고 있는 부사장급 주요 경영진들이 모두 다 보유 지분을 팔아치웠고 금액적으로는 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어떤 공시 이후에 이틀 동안 주가는 9% 넘게 빠졌고요. 시총 역시나 27조 수준에서 굉장히 다운됐죠. 지금 현재 수준은 23조 원입니다. 2조 원 넘게, 3조 원 넘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카카오라는 브랜드와 경영진의 어떤 장기 비전을 믿고 있었던 투자자들한테는 뭐 이런 행위 자체가 완전히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상장 당시 약속과는 달리 한 달 만에 이제 지분을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이 내부 경영진들 자체는 정상이 아니다. 상장 효과를 노리고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알리페이의 지분 한 28% 가량도 지금 뭐 6개월 보호해서 걸려있긴 했지만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를 코스피 200에 편입을 하면서 알리페이의 지분을 고정 주식이 아닌 유동 주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가 있다는 뜻이고 물량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7만 원 선을 저점으로 잡아두시면서 좀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주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FST입니다. FST 같은 경우는 주요 반도체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과 그리고 반도체 공정 중 온도 조절 장비인 이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펠리클 분야는 이제 국내 유일 제조업체가 바로 FST입니다. 현재 차세대 EUV 펠리클 관련해서 연구도 개발 중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3월달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강력하게 우군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은 7% 수준이고요. 이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상당 수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EUV 펠리컨의 양산 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등극을 위해서 극자외선 공정에서 대만의 TSMC와 격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극미세 공정에 특화된 이 차세대 펠리클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FST가 그동안 구축해온 펠리클 제조 기술력을 삼성전자로부터 높게 평가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도 공급 이상의 양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UV 펠리클의 경우 EUV 노광기 환경 내에서 공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노광기의 공정 테스트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노광 장비를 보유한 한양대와 그리고 공동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EUV 노광기를 공급하는 데는 이 네덜란드 ASML의 공정 스펙을 충족해야만 EUV 파운드리에 정식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FST 관계사 이솔이 개발하는 EUV용 마스크 검사 장비 리뷰 장비에도 계속적으로 힘이 좀 쏠릴 것으로 봅니다. 마스크 검사 리뷰 장비 같은 경우는 공정상 마스크의 회로를 측정을 하고 파티클, 결함이라든가 정렬 등을 겸사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회장의 장남인 장경빈 씨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FST가 27%가량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장비 개발을 완료하는데 반도체 고객사로 정식 납품이 좀 되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 역시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FST 쪽에서는 이슈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선 반영되긴 했죠.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대감 자체가 그 전부터 좀 반영이 돼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수보다는 한 2만 원 선 구간까지 단기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적정 매수가 되지 않겠는가, 매수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접근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35,000원 선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중단기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맥스입니다. 최근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 유일의 AR앱과 그리고 컨텐츠 제작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XR 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여러모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진을 활용을 해서 AR, VR 콘텐츠를 만든다면은 맥스는 그 소프트웨어 엔진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 모델은 AR 앱 다운로드 횟수 또는 하드웨어 판매량 연동을 해서 플랫폼 이용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을 과금하는 그런 구조고요. 글로벌 AR 산업의 성장세 최근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맥스가 그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AR 헤드셋 그리고 AR 글라스 등의 AR 디바이스 시장 보급화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한 어떤 핵심 AR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제 맥스 같은 경우는 VPS 원천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AR 공간 플랫폼 사업에도 적합하고요. VPS 기술을 활용 시에는 광범위한 실내 공간이나 도시 규모의 어떤 실외 공간에서도 AR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 사업 대비해서 기회가 좀 비약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년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이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에서 플랫폼 구축 주관사로 이 맥스가 선정이 된 바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출 성장 잠재력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치는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체크 포인트가 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도 충분한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전고점 이상도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카카오페이 그리고 FST 그리고 맥스 세 종목을 달아드렸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조금은 유의를 하시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FST 같은 경우도 조정 시의 매수,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구간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봤고요.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김성현 전문위원 그리고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내년도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이번 주 토요일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음 주장도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태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장도 힘내서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